안녕하세요, 이라아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청담동에 위치한 52평 빌라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같이 디자인을 해주신 김지연 디자이너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과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부부와 그 다음에 아드님 두 분이 사시는 4인 가족이 사시는 집인데요. 이번 고객님은 이 집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셨던 집을 이사를 가지지 않으시고 새로운 집으로 인테리어를 원하셔서 저희가 디자인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살던 공간을 인테리어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느꼈던 단점들이나 아니면 좀 아쉬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고도 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집의 컨셉은 처음 사모님을 봤을 때 느껴졌던 우아함과 여유로움을 가득 담으려고 노력한 집이고요. 그래서 이 컨셉을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 천연 대리석과 라운드 그리고 애쉬 베이지 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디자인을 한 공간입니다. 이번 현장은 또 굉장히 밝지만 또 어두운 톤을 많이 쓰지 않고도 고급스러운 소재와 톤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또 새롭게 제안드리는 톤이기 때문에 이번 현장의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 김지연 디자이너와 같이 현관부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 여기 현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50평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현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간단한 구조 변경으로 현관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거실 화장실도 넓어지게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현관은 이쪽에 위치되어 있었고 이쪽 옆에 화장실 도어가 있었는데 화장실 도어를 앞쪽에 붙박이장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현관도 길어지게끔 만들고 화장실도 길어질 수 있게끔 간단한 구조 변경으로 현관과 거실 욕실의 사이즈를 넓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장으로 마감하였는데요. 바닥 같은 경우는 1200, 600짜리 타일을 사용하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행 방향으로 현관이 길어졌기 때문에 1200, 600짜리 타일도 세로로 깔아서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 공간을 전부 다 신발장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낮은 반장 처리를 해서 들어오면서부터 공간의 무드를 느낄 수도 있으면서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원래 이런 손잡이 같은 경우도 대부분 푸시로 마감을 많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롬 형태의 제작 손잡이를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우아함을 느낄 수 있게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집입니다. 그리고 이 반장 위쪽에는 스위스 알프스라는 천연 대리석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대리석은 아일랜드 그리고 거실 그리고 현관 이렇게 세 군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대리석의 패턴 자체가 색감은 화이트랑 블랙으로 어떻게 보면 좀 노멀한 색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있는 이 펄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밀도 높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천연 자재이고요. 이 집의 우아함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천연 대리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랍장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서랍형 신발장으로 제작을 해서 부족한 신발 수납 같은 것들도 충분히 더 하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통신함이랑 분전반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푸시형 도어로 마감을 해서 이 문을 닫았을 때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디자인처럼 넘어갈 수 있게끔 히든 처리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현관 중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투명 강화 유리를 사용하여서 개방감 있는 스윙도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면서 밖으로 여실 수도 있고 당겨서 안으로 여실 수도 있게끔 180도 경첩을 사용하여서 편하게 여닫으실 수 있습니다. 중문 앞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현관에 포인트월이 하나 있는데요. 천연 대리석 소재를 사용해서 짧은 선반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오브제를 두시거나 아니시면은 간단한 키 같은 물건을 두실 수도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무드의 포인트인 애쉬 베이지 톤과 라운드를 같이 적용을 해서 공간에 들어오시면서 처음부터 이 공간의 부드러운 무드를 느끼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된 판재가 천연 대리석이다 보니까 이거는 필요한 만큼을 잘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 판재 한 판을 구매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로스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좀 금액적으로 크게 오버되지 않게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듦과 동시에 아무래도 현관에서 들어오는 곳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컨셉을 잘 갖고 있는 메인 매테리얼인 천연 대리석과 그 다음에 도장의 컬러 그리고 이런 라운드의 느낌이 한 공간에서 미리 느끼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거실의 공간이 일반적인 50평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6m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에 TV 놓고 끝쪽에다 소파를 배치하게 되면은 TV 치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굉장히 좀 보기 불편하고, 또 하나는 이 넓은 공간을 소파와 TV만 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TV를 놓고 그 다음에 3m 정도 떨어진 공간에 소파를 배치하고 그 뒤에 식탁을 배치하는 디자인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였는데, 이쪽에서 보여지는 공간에 TV홀을 저희가 제작해서 넣어드렸습니다. TV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요소인 그레이톤과 그리고 라운드, 천연 대리석을 모두 사용해서 같은 무드가 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는데요. TV홀의 이 코너 부분도 다 라운드 처리를 해서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이 사용된 마감재는 발페인트라는 마감재인데, 저희가 원래 쓰던 발페인트보다 한 톤 정도 더 밝은 페인트를 사용했어요. 클라이언트께서 처음에 이 집이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채도 톤을 다 올려서 화사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TV월의 왼쪽에는 템마보드를 사용해서 이 공간의 밀도감을 높여드렸고요. 아래쪽에는 천연 대리석을 사용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천연 대리석 코너를 라운드 처리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보셨을 때나 가까이서 보셨을 때도 이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세라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린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옆면이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천연 대리석은 실제 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 마감이라든지 선반을 하나 올렸을 때 옆면도 똑같은 천연 대리석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두께감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자재이고, 저희 일반적으로 천연 대리석을 아일랜드나 아니면 상판으로만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선반으로도 사용하시게 되면은 또 유니크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 느낌이 나는 강마루를 사용하여서 아무래도 타일이 좀 차갑고 좀 단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게끔 타일 느낌이 나는 강마루를 선정하여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는 단내림 공간도 이 집의 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운드 처리를 마감하였고요. 이 라운드라는 형태가 한 공간에만 들어가게 되면 조금 튀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곳곳에 좀 적절히 들어가게 되면은 빛의 산란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봤을 때 모서리 공간이 최대한 적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방입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는 이 집에서 가장 구조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공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방의 구조는, 기존에는 여기에 식탁만 놓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방은 안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큰 아일랜드를 원하셨지만 주방의 구조가 좁고 긴 공간이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대면형으로 배치를 하였을 때는 비율적으로 굉장히 짧은 아일랜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좁고 긴 평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11자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넓이가 엄청 좁은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좀 볼륨감이 크게끔 깊이가 11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아일랜드를 배치하여서 이 공간에 좀 무게감을 잡아줄 수 있게끔 사이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방이 거실에서 한 번에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방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가장 큰 요소인 냉장고를 안쪽으로 배치해서 숨겨서 거실에서 봤을 때는 주방처럼 보이지 않고 약간 리셉션 공간처럼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냉장고를 이쪽에 배치를 하는데, 냉장고를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숨기고 이쪽에 홈바를 배치하여서 좀 더 개방감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원래는 여기 주방에서부터 저 안쪽 이따 설명드릴 보조 주방 공간까지 쭉 뚫려 있는 형태였는데, 아무래도 대면 주방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조 주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공간을 분리를 하여서 보조 주방 공간과 메인 주방 공간을 나눠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이 집에 원래 있던 내력벽
사이에 있는 코너 공간인데요. 이 코너 공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수납장을 짜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오브제 공간으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정면에 보이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일랜드랑 같이 겹쳐져서 보이는 공간이기도 해서 이 공간을 오브제 공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오브제를 무엇을 넣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아트 페인팅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아트 페인팅의 그 패턴 자체도 조금 러프한 질감으로 마감을 해서 이게 마치 실제의 어떤 한 부분을 보존한 것처럼 이런 아트적인 요소를 여기 넣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 같은 바닥 마감재를 까는 게 아니고 이 흑자갈을 사용을 해서 스퍼트를 쏴주게 돼가지고 여기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아트적으로 오브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 투명한 유리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를 조금 다르게 마감할 수도 있지만 투명 유리로 볼륨감을 만들어주면서도 아트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보존하는 느낌처럼 강렬한 오브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유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안쪽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쪽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를 해놓고 아래쪽에도 몰딩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 안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압축기로 쉽게 들어 올리실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인 아일랜드 공간인데요. 메인 아일랜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천연 대리석을 사용하실 때 걱정하시는 부분인 음식물이 스며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수 처리나 이런 것들도 다 된 상판을 사용을 했고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패트도 다 이런 애쉬 베이지 톤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벽면에 쓴 우드보다 한 톤 정도 밝은 우드를 사용을 해서 공간에 대비가 될 수 있으면서도 무게감을 나눠줄 수 있도록 색깔 톤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저희 수전도 한스그로의 수전 사용했는데 이 수전이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물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야채나 이런 것들을 세척하실 수 있게 편리하게 나온 수전을 사용하면서 이 볼도 도요 라볼을 사용해서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들어가는 세제 수전도 같은 그로의 제품 사용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액세서리적인 포인트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수전이나 이런 폼업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크롬 형태의 반짝이는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홈바 공간인데요. 홈바 공간의 뒷벽면에는 거실에서 보였을 때 이 아일랜드랑 같이 겹쳐져서 보이면서 같은 공간의 밀도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천연 대리석으로 같이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선반 아래쪽에는 다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해서 천연 대리석의 무드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에 이렇게 장이 두 개가 보이시는데요. 사실은 얘만 장이에요. 실제로 이거 열어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 이쪽은 기둥입니다. 원래 붙어 있던 기둥도 이제 전면에서 보였을 때는 이질감이 없게끔 앞쪽에 도어처럼 마감 처리를 다 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위쪽에서도 이 라인이 한꺼번에 같이 봤을 때 이질감 없이 느껴질 수 있도록 위쪽 라인도 이렇게 냉장고 위쪽까지 쭉 20T짜리를 하나를 대서 마감이 전체적으로 라인이 맞을 수 있게끔 공간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사용한 스위스 알프스 자체가 패턴이 너무 아름다운 제품이기도 하고 이 자체로 완성도가 있는 대리석이기 때문에 홈바 뒤 벽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쪽에 물건을 특별히 두시지 않더라도 이 공간의 무드를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한 편의 그림처럼 보일 수 있게끔 뒷벽면 쪽에 스위스 알프스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측면에도 이렇게 바흐만 콘센트를 배치해드렸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메리 콘센트를 상판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저쪽 면에서 바라보면은 콘센트가 바로 보이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냉장고처럼 하나에 숨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측면에 안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드렸고요. 2구로 배치를 해드려서 여기서 이제 소형 가전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들어간 이 필름재는 저희 레놀리 필름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레놀리 필름보다 한 톤 더 밝은 톤을 사용을 했어요. 이 전체의 분위기가 그동안 저희가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약간 더 화사한 느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 채도 무드도 같이 올렸고요. 필름 같은 경우는 1200 라인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1:1 시공을 다 해서 매지 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쭉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무늬목처럼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와보시면은
코너 부분도 저희가 코너가 다 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라운드 처리를 해서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게끔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인터폰 커버인데 저희가 이번에도 인터폰 커버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커버를 딱 맞게 제작을 해서 아래쪽에 융 콘센트랑 마감재 질감이 맞도록 통일감 있고 좀 더 세련되게 보이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공간은 차를 마시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무늬목 바 테이블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게 보시면 건식 무늬목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사용한 레놀린 필름이랑 같이 사용하셨을 때 두 마감재의 물성이 차이가 없도록 무드나 이런 두께감 같은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마감을 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보조 주방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안쪽에는 보조 주방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이 기존에 주방으로 사용하셨던 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수대와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키 큰 장으로 배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공간에 이 포인트가 약간 있는데요. 사모님께서 건조기를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빨래를 직접 이렇게 자연 건조하시는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창문 바로 앞에 보이는 쪽에 저희가 이렇게 바지거리를 조금 높게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레일을 꺼내서 옷걸이를 거시면은 자연 건조도 하실 수 있게끔 배치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곳에 세탁기를 배치하게 되면서 수도 배수도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시게끔 장 뒤쪽으로 배치를 해드렸는데 이 장이 수납하는데 이 설비가 거슬리지 않도록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 수도 쪽도 다 이렇게 도어를 설치를 해서 점검도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수납도 용이하게 하실 수 있게끔 가구 구성을 잡았습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기존에는 이쪽에 이렇게 도어가 있어서 거실과 안방 공간을 분리시켰던 공간인데 저희가 이 도어를 없애고 이런 오브제 공간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공용 공간을 좀 넓혀주는 형식으로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존에 여기가 안방과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안방에 편입되는 공간이었는데 이 안방 공간을 공용 공간을 편입시키게 되면서 이쪽에 거울을 배치하여서 현관에 들어왔을 때 또 라인이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고 이 거울도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 거울이 아니라 약간 오브제 형식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거울 같은 경우는 오브제처럼 보이길 원해서 이 브론즈경의 사선각을 다 쳤어요. 그래서 이 사선 부분이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각을 다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거울 중간중간에 발색된 프레임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프레임 색깔은 옆에 보이는 우드 컬러랑 최대한 제일 비슷한 컬러로 맞춰서 헤어라인 제품을 발색한 제품이고요. 이 거울의 비율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 거울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4칸으로 보이는 거울이지만 실제로 현관에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3칸만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복도에서 보셨을 때도 거울의 비율이 어색하지 않게끔 비율을 나눴고 그러면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서 보시게 돼도 이 거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어떤 시선에서 보아도 어색함 없게끔 거울의 비율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이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사실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또 있습니다. 고양이가 3마리 같이 사는 집인데 이 고양이들이 보통 화장실을 안방 화장실에서 사용한다고 하셔서 안방 화장실을 항상 문을 열고 사용하셨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안방 화장실에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뭐 습기라든지 관리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고양이 문을 설치하여서 고양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 화장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고객님들도 사용하시지만 고양이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하단을 좀 띄워서 이쪽에는 고양이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도어로 지나가게 되면 바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보이시는 이 콘센트도 나중에 고양이가 여기서 물을 먹는 음수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양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안방 화장실의 구성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좀 넓은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세면대 위치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정 욕조를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조전 욕조 사이즈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제작을 하였는데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 조명과 젠다이 공간을 마련하여서 이쪽 공간에다가 물건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도 만들어 드렸고, 이 조정 욕조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욕조에서 샤워를 했을 때 조금 불편하거나 아크릴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타일 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욕조에서 샤워하는 건 불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오셔서 물을 받지 않으면 일반 조적 샤워 파티션이기 때문에 편하게 샤워를 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목욕하시면서 좀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조적 의자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안방 공간은 크게는 이 침실 공간과 그리고 책상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방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쪽은 책상 공간, 한쪽은 침대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쪽에는 지금은 침대가 없지만 나중에는 침대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나머지 남는 공간에 협탁을 제작을 해드렸어요. 협탁 옆에는 독서등을 설치를 해서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책을 보시거나 수면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배치를 해드렸고요. 바로 밑에 이렇게 윤 콘센트의 스위치 바로 배치해드려서 주무시기 전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션 부분을 쭉 이렇게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기가 책상 공간이에요. 여기 사모님께서 주로 낮 시간대에 글 쓰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긴 책상 공간을 요구하셔서 그 책상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코너가 라운드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장기간 사용하셔도 이 팔꿈치가 아프시지 않게끔 저희가 이 가구도 다 라운드 처리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책상이랑 파티션 부분은 이렇게 그린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컬러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주로 이쪽에 앉아서 글을 쓰실 때 창밖의 풍경을 보시면서 글을 쓰시는데, 이 집에 이렇게 창문을 거두시면은 예쁜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우드 톤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바깥에 있는 그린 컬러를 참조를 해서 이 파티션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 헤드 부분 위쪽에는 파티션을 살짝 올려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커튼이 설치가 되면은 커튼 아래쪽을 받아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랫단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면서도 이 침대나 다른 책상과 간섭이 없게끔 높이를 계산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마감된 현장을 보고 고객님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을 닮은 집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분위기라든지 여성스러움과 이런 우아함들이 이 집에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 사람을 닮은 인테리어가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된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을 진행하면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현장 사진을 고객님 단톡방에 보내드리는데 고객님이 항상 이제 따뜻한 말씀 해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셔서 굉장히 저희 작업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도 힐링을 하면서 현장을 진행하니까 더 이쁜 현장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고객님도 너무 저희를 잘 믿어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도 잘한다 칭찬 받으면서 하니까 더 막 신나서 할 수 있는, 이게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보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진행을 하면서 역시 진정한 하이엔드란 공간이 고객을 가득 담았을 때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을 처음 뵀을 때의 그 첫인상, 그리고 이 전체에 지금 앉아서 보는 이 분위기도 너무 그 사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현장이고 재밌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 현장을 진행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우리 최재영 과장과 그 다음에 김지현 디자이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의 일을 믿고 이 집을 맡겨주신 저희 고객님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